400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의 인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긴 세월입니다. 그 긴 시간, 대구 서문시장은 단 한 번도 문을 닫지 않고 상인들의 터전이 되어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상인 정신과 그들이 만든 공동체 문화의 발자취를 찾아보겠습니다. 서문시장의 역사는 1608년 조선 선조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구 읍성의 서문 밖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장터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서문박장이라고 불렸던 이곳은 경상도 내륙 지역의 물류 집산지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3일, 8일에서는 정기시장으로 시작해 주변 농민들과 상인들이 모여드는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서문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방성이었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농민, 수공업자, 상인들이 자유롭게 모여 물건을 사고 파는 민간 주도의 상업 공간이었죠. 또한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수공예품, 식물 등이 집중되는 유통의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서문시장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1920년대 일제가 한인의 상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기존의 자유로운 장터에서 허가제 상설 시장으로 바뀌었지만 역설적으로 이때부터 서문시장은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직물과 농산물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대구 최대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해방 후 서문시장은 진정한 르네상스를 맞았습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우리 손으로 시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1950년대에는 6.25 전쟁 피난민들이 몰려들면서 급속히 확장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서문시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의류와 직물 도매업이 발달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했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동상상가의 경우 지어진 지 49년째 현재 의류와 도매업에 있어서 서문시장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상가입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가 서문시장의 절정기였습니다. 이때 서문시장은 동대문 시장과 함께 전국 2대 시장으로 불렸습니다. 특히 의류 도매업은 전국 물량의 30% 이상을 담당했고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이 사람들이 찾는 거대한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서문시장에 없는 물건은 우리나라에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서문시장은 직물과 의류의 메카였습니다. 특히 한복감, 양복감, 이불감 등 온갖 종류의 원단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또한 대구 특산품인 양령시와 연계된 한약재, 그리고 인근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유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맞춤형 서비스가 특징이었어요. 고객이 원하는 대로 옷을 만들어주는 기술과 서비스가 뛰어났죠. 서문시장의 상인 공동체는 매우 독특했습니다. 상인조합을 중심으로 한 자치 시스템이 발달해 있었고 서로 경쟁하면서도 위기 때는 뭉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외상거래와 신용을 바탕으로 한 상거래 문화가 특징적이었습니다. 한번 거래한 고객과는 평생 인연을 이어가는 인정시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상인이 들어오면 기존 상인들이 도와주는 상부상조의 정신이 강했습니다. 저는 상주에서 이제 왔는데 서문시장의 매력, 장점 이거를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서문시장은 다양한 상품들이 많고 그리고 동선이 짧아서 쇼핑하기에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우리 경상도의 특징 정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곳입니다. 서문시장은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대구의 문화와 정체성을 만드는 핵심 공간이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몰려드는 상인들로 인해 대구가 상업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서문시장이 있었기에 대구는 영남권 상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서문시장의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마트와 백화점의 등장, 온라인 쇼핑의 확산, 그리고 소비 패턴의 변화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전통시장을 떠나면서 고객층이 급격히 노령화되었습니다. 2011년 대형 화재 사건은 결정타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점포가 문을 닫고 상권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전통시장이 직면한 문제는 복합적입니다. 첫째, 시설의 노후화와 주차 접근성 문제입니다. 둘째, 젊은 소비층의 니즈에 맞지 않는 상품 구성과 서비스 방식입니다. 셋째, 개별 상인들의 영세성으로 인한 마케팅과 경영 혁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서문시장은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혁신을 시도했습니다. 화재 이후 현대적 시설로 재건축하면서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개설, 배송 서비스 도입, 그리고 젊은 층을 위한 푸드코트와 문화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서문시장 야시장 운영과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현재 서문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활기를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지만 꾸준한 혁신으로 젊은 고객들도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관광 명소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400년 역사의 저력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문시장은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역사를 대표하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입니다.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이어진 상업활동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특히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상인 공동체 문화와 상부상조 정신은 한국 상업사의 보물입니다. 전국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에는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400년 역사의 시장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상인 정신과 공동체 문화, 그 어떤 도시도 가지지 못한 대구만의 특별한 자산입니다. 6.25 전쟁 후 전국 최대 규모로 성장한 것도 대구 상인들의 불굴의 의지와 혁신 정신 덕분입니다. 이런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도시에 산다는 것, 정말 특별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400년이라는 시간은 개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긴 세월이지만 서문시장에게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서문박 장터에서 시작된 상인들의 꿈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가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